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는데 왜 자꾸 돈이 모자란지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노후 소비 패턴 연구가 한두원 소장님이신데요. 10년 넘게 은퇴자분들의 돈 관리를 도와드리면서 정말 많은 사례를 보셨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5가지 잘못된 소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두원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후 소비 패턴 연구가 한두원입니다. 요즘도 지갑 열 때마다 생각나시죠? 내가 지금 이거 사도 되나? 근데 어느 순간 통장은 바닥인데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제 상담실에 73세 박영희 씨가 찾아오셨어요. 국민연금도 나오고 아파트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돈이 모자란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장 내역서를 같이 들여다봤더니 아이고 이거 참. 본인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이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지난 10년간 은퇴하신 분들의 소비 습관을 분석하면서 수많은 실패와 성공 사례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몰라서 하는 실수도 있고 알면서도 못 끊는 습관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68세 김정수 씨인데요. 퇴직금 2억을 받고 나서 5년 만에 거의 바닥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다 쓰셨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도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큰돈 쓴 기억은 없는데 그냥 사라졌다고. 제가 김정수 씨랑 같이 지난 5년간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손주들 용돈으로 매달 50만 원, 경조사비로 매달 30만 원, 건강식품 구매로 매달 4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새어나간 거예요. 본인은 큰돈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작은 지출들이 모이니까 매달 2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던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은퇴자 10명 중에 8명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연금 받고 집도 있는데 왜 점점 가난해지는지 모르겠다고들 하시죠. 사실 이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소비 패턴도 복잡해졌거든요. 예전에는 시장 가서 현금으로 장 보고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다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카드 긁고 자동이체 되고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돈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걸 따라가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분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노후를 갉아먹는 5가지 소비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평생 아끼고 모으고 살았는데 왜 노후에 와서는 돈이 자꾸 모자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만났던 70세 이순자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요? 이분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신 분이에요. 연금도 넉넉하게 나오고 퇴직금도 제법 받으셨죠. 그런데 퇴직한 지 5년 만에 거의 빈털터리가 되셨어요. 제가 이순자 씨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큰돈 쓴 적도 없는데. 같이 계산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매달 손주들 학원비 도와준다고 100만 원, 친구들이랑 모임한다고 50만 원, 건강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사먹는다고 6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노후 자금을 다 까먹은 거죠. 이순자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 말씀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 관리를 못하실까 싶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 할수록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함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쓰는 게 단순했잖아요. 시장 가서 장 보고 은행 가서 돈 찾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고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이면 물건이 집까지 와요. 편리해진 만큼 돈이 새어나갈 구멍도 많아진 거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자식 키우느라, 집 장만하느라, 노후 준비하느라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아끼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그 돈이 물 빠지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 크게 5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째, 체면과 비교심에서 오는 과시소비. 둘째, 가족에게 과도하게 쓰는 감정적 소비. 셋째, 심리적 허기를 채우는 중독형 소비. 넷째, 점검 없는 고정 지출. 다섯째, 노후 보상 심리에서 비롯된 낭비. 이 5가지만 제대로 잡아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고 노후를 갉아먹는 새는 소비 구멍들 오늘 이 시간에 싹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면과 비교심에서 오는 과시 소비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본인도 모르게 빠져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에 제 상담실에 오신 67세 최명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분은 퇴직한 지 3년 된 분인데 처음엔 노후 자금이 꽤 넉넉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친구 하나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는데 다들 어디서 샀냐, 얼마냐 하면서 부러워하더래요. 그날 집에 와서 잠이 안 왔대요. 나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가방에 맞춰서 옷도 사야 하고 구두도 사야 하고 액세서리도 사야 하고 한 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더래요. 친구들이 명자야 너 요즘 잘 나가나 보다 하면서 부러워하니까 기분은 좋았대요. 근데 통장 잔고를 보니까 반년 만에 1,0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최명자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콩나물 100원 깎으려고 실랑이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뭔가 초라해 보이는 게 싫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나 싶었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없어지니까 그걸 물질로 채우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내 자식은 이런 거 입혀야지, 나도 남들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명품 쇼핑, 고급 외식, 과도한 경조사비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영호 씨는 더 심각했어요. 동창회 가면 다들 손주 자랑하면서 용돈 얼마씩 준다고 자랑하잖아요. 김영호 씨도 지지 않으려고 손주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줬어요. 그런데 동창 하나가 손자 유학 보낸다고 하니까 자기도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손주 영어학원을 최고급으로 보냈대요.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거기다 태권도, 피아노, 미술 이것저것 다 시키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래요. 본인 연금은 150만 원인데 말이죠. 결국 적금 깨고 주식 팔고 나중엔 전세 자금까지 빼서 썼어요. 그러다가 자식한테 들킨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뭐 하시는 짓이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대요. 혹시 내가 이걸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진짜로 무너지는 건 체면이 아니라 노후 자산입니다. 과시욕은 순간의 기분은 채워주지만 계좌 잔고는 비워갑니다. 제가 이런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비교 소비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남이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해 쓰는 소비, 그것이 진짜 어른의 소비라고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지 마시고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가족에게 과도하게 쓰는 감정적 소비예요. 이건 정말 한국 어르신들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노후를 다 갉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69세 박정숙 씨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퇴직금 전부를 빌려줬어요.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갚겠다고 하니까 믿은 거죠.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아들은 미안하다고만 하고 돈은 못 갚겠다는 거예요. 박정숙 씨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큰며느리가 둘째 낳고 직장 그만뒀다고 생활비 보태달라고 하고, 딸은 이혼하고 친정에 와서 산다고 하고, 손주들 학원비는 당연히 할머니가 내야 한다는 식이 된 거예요.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데 본인 연금은 100만 원이에요. 적금 다 깨고 나중엔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제가 박정숙 씨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모른 척 할 수 있나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부모니까 도와야지라는 생각 너무나 따뜻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돕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요? 실제로 73세 이영순 씨는 손주의 해외 유학비를 대주느라 퇴직금 전부를 썼고 이후 생활고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습니다. 자식들은 미안하다고만 하지 도와주지 못하더라고요. 손주 용돈, 자녀 결혼 자금, 명절 선물. 사실상 부모님 세대가 가족 전체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가족한테 쓰는 돈이 본인 생활비보다 많은 경우도 허다했고요. 지원은 내가 여유 있을 때만 하세요. 그리고 사랑은 돈보다 함께하는 시간과 관심으로도 충분합니다. 돈 대신 손주랑 같이 놀아주고 자식들 이야기 들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심리적 허기를 채우는 중독형 소비예요. 외로움, 무료함, 외출 제한 속에서 찾은 유일한 즐거움이 홈쇼핑, 복권, 편의점 간식이 되어버린 경우죠. 71세 홍길순 씨는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래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홈쇼핑 채널만 돌려보게 되더래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했는데 어느 날 쇼호스트가 이거 안 사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하는 말에 홀린 듯이 전화기를 들었대요. 한번 사니까 자꾸 사게 되더래요. 도착한 택배 뜯는 재미, 새 물건 만지는 재미가 쏠쏠했대요. 김치 냉장고도 2개, 청소기도 3개, 안마기는 방마다 하나씩. 나중에 자식들이 집에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홍길순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도 미친 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뭐라도 사야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돈 쓰는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거든요. 68세 정태수 씨는 복권에 중독됐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10,000원어치만 샀는데 어느 날 1,000만 원 당첨됐어요. 그때부터 빠져든 거예요. 이번엔 더 크게 터질 것 같아서 매주 5만 원, 10만 원씩 사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쓴 돈이 500만 원이 넘었는데 당첨금은 총 30만 원이었대요. 그 정도가 뭐 어때서? 하지만 매일 2,000원, 5,000원이 1년이면 수백만 원이 됩니다. 내가 그 정도도 못 쓰나? 그 생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루틴이 되고 중독이 되면 끊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소비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 동안 쓴 돈을 전부 종이에 적어보세요. 아침에 산 커피 3,000원, 점심 10,000원, 편의점에서 산 과자 5,000원. 이렇게 적다 보면 스스로 제동 장치가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썼구나 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점검 없는 고정 지출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70세 김순자 씨는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충격적인 케이스였어요. 통장 내역을 보니까 매달 자동 이체되는 게 20개가 넘더라고요.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료, 안 보는 케이블 채널, 안 쓰는 헬스장 회원권, 심지어 돌아가신 남편 명의 휴대폰 요금까지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봤더니 실제로 필요한 건 5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해지했는데 한 달에 80만 원이 절약됐어요. 김순자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이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네요. 보험, 인터넷, 텔레비전, 전기 헌금, 휴대폰 요금. 안 쓰는 것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고정비가 월 30만 원 이상인데 그중 30% 이상은 점검 없이 방치된 지출이라고 해요.
제가 제안하는 건 3개월마다 고정비 리셋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보험 정리하고 정기 결제 확인하고 실제로 쓰는지 안 쓰는지 체크하는 거죠. 단 1시간 투자로 1년에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보상 심리에서 비롯된 낭비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젊어서 못 즐겼으니 지금은 즐기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래까지 갉아먹는 소비는 보상이 아닌 또 다른 벌이 됩니다. 66세 최영철 씨는 평생 택시 운전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도 장만했죠. 은퇴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대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해외여행이었어요. 처음엔 1년에 한 번 정도 갔는데 점점 늘어나서 2달에 한 번씩 가게 됐어요. 유럽, 미국, 남미.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예요. 여행 가서도 최고급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만 찾아다녔어요. 2년 만에 퇴직금 2억이 다 날아갔어요. 최영철 씨가 후회하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냥 돈만 쓴 것 같아요. 정작 행복했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무리한 해외여행, 고가의 건강식품, 매주 받는 마사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작고 확실한 행복을 찾으세요. 무료 공연, 산책, 가족과의 식사처럼 돈이 없어도 삶의 질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74세 이정희 씨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해외여행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여행책을 빌려 읽고 고급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요리해서 먹고 비싼 헬스장 대신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행복해졌대요.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노후를 갉아먹는 5가지 소비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체면 때문에 하는 과시 소비, 가족에게 쏟아붓는 감정적 소비, 외로움을 달래는 중독형 소비, 관리하지 않는 고정 지출, 그리고 보상 심리로 인한 과도한 낭비까지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건 내 얘기인데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도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웠어요. 돈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얼마 전에 제가 82세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실수를 다 하셨던 분이에요. 체면 때문에 명품도 사고, 자식들한테 돈도 퍼주고, 홈쇼핑도 실컷 하고, 관리 안 한 고정비도 줄줄 세고, 여행도 마구 다니셨죠. 그러다가 75세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셨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돈을 잘못 쓴 게 아니라 삶을 잘못 산 것 같아요. 남들 눈치 보느라, 자식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나를 위한 삶은 살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다르게 사실 건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비교하지 않고 살 거예요.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자식들도 사랑하지만 내 노후가 먼저예요. 그리고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거예요. 꼭 돈을 써야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이 할머니의 깨달음이 여러분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소비하지 마세요. 점검 없이 돈이 새나가게 두지 마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 될 거예요. 제가 또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78세 정수님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대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에서 고정비 빼고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저축.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쓰고 자기 방식대로 사셨어요. 친구들이 명품 가방 자랑할 때도 그저 웃으셨대요. 자식들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도 단호하게 거절하셨고요. 대신 매주 손주들이랑 공원에 가서 놀아주고 집에서 맛있는 밥 해주고 책 읽어주면서 시간을 보내셨죠. 홈쇼핑 대신 도서관 가고 해외여행 대신 동네 산책하고 비싼 건강식품 대신 직접 텃밭 가꾸면서 사셨어요. 정수님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짠순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시나 봐요. 제가 진짜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 이게 진짜 지혜로운 노후 아닐까요?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단단한 삶. 화려하지는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인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잘못된 소비 습관은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통장 내역부터 한번 들여다보세요. 매달 어디에 얼마씩 나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구분해 보세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의 것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 살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예요. 자식들한테도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도 내 노후가 있다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되 내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그게 오히려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자식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79세 박춘자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65세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어요. 처음엔 외로워서 돈도 막 쓰고 자식들한테 의지하려고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대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노인정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저녁엔 집에서 일기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셨대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충실한 하루를 보내신 거죠. 박춘자 할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신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참 행복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고 도서관에서 읽은 책이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가 정겨웠다. 돈 없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바꾸면 돼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통장 잔고도 늘어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노후는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단단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함보다는 안정을, 거칠애보다는 실속을, 순간의 만족보다는 지속적인 평안을 선택하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노후 생활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으신가요? 그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비싼 돈 들여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성공에서 배우는 게 더 값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로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이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노후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두원 소장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아셨으니 진짜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거예요. 남들 따라가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현명한 어르신이 되신 거죠. 오늘 들으신 5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통장은 더 이상 바닥나지 않을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